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잠깐 여기 공원을 좀 걸으러 나왔는데 지금 거리에 차가 없어요. 다니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원에도 물론 시간이 좀 10 시가 넘어서 그런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낮에는 햇살이 좀 있어 갖고 따뜻하면서도 바람이 좀 불어도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못했는데요. 지금 밤이 되니까 서늘합니다. 아직까지는 꽃샘추위가 남은 것 같아요. 꽃샘추위가 있을 만도 하죠. 왜냐면은 그 세상에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것인데 어찌 꽃샘추위 그래 있을 법도 합니다. 꽃샘추위. 저 가로등 불빛이요. 설 연휴 분위기처럼 뭔가 여유롭고 평온해 보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공원 옆에 차를 세우고 동영상을 담아 보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지금 몇 분 동안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고향에도 가시고 여행도 좀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도 한가롭고 공원도 한가로운 것 같습니다. 10 시 넘었는데 아니에요. 10 시 넘었어도 늦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서늘합니다. 밤 날씨가. 그래서 저도 집에서 나오면서 두툼한 그런 외투를 걸치고 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정상적인 그런 헬스장도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설 연휴 동안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각자 계획대로 잘 지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명절이 되어서 친척분들도 많이 모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명절을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명절 연휴 며칠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하호호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과 행복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평소에 트러블이 없던 분들도 뜻하지 않은 그런 뭐 차 안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든 집 안에서든 그렇게 작은 또는 약간 그것보다 큰 트러블이 있어서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 지금껏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아니다라고 싶은 그런 일에는 좀 차갑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요 착하고 순하기만 하면은 당하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착하고 순한 거는 아주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봐주면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 착함과 선함을 역이용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거나 아니면은 착하고 선하다 해서 함부로 대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뭐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꾹 참고 또 참고 뭐 누가 뭐라 하든지 좋은 게 좋다고 꾹 참고 또 참고 내일 또 참고 그러다 보면은 화병이 걸리고 화병 여러분 화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가 그냥 짐작할 것 같잖아요. 그 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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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져서 밖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것이 정신적, 신체적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거의 뭐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일인데요. 그게 선천적으로 선하고 착하기만 한 분들은 화를 내야 되는 자리에서도 그 화를 성격상 내지 못하고 그냥 참고 또 아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될 자리에서도 차마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을 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화가 쌓입니다. 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어지간하면은 뭐 좋은 게 좋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양보하고 참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때로는 정말 필요할 때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아주 선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도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사이든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뭐 친척분들하고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 형제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옳은 일에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떤 말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합당한 대답을 못할 정도의 경우가 존재해야 되죠. 무턱대고 뭐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 할 말이 없어서 화를 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할 말은 때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놔야 그 상대방이
착하고 선한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은 주지 못해도 더 이상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렇게 자기 식대로 사람을 이용하는 일은 멈칫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어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저 사람이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대꾸도 한번 못하고 맨날 그렇게 내 말에 잘 따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야? 대들 줄도 안 해? 뭐야? 아니 저렇게 큰 소리도 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어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어우 이제는 뭐 내 맘대로 저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기도 약간은 어렵겠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 놔도요. 참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괜히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요. 마치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을로 보고.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 자기의 잣대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예. 나중에는 가스라이팅이 이제 오래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푹 빠졌기 때문에 낼 사람도 극히 없고,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물론, 저희 남편하고는 뭐, 그냥 무난하게 삽니다. 성격상 저희 남편도 어지간하면은 저에 대해서 간섭 안 하고, 저도 뭐 특별한 일 없이 뭐 남편한테 이러니 저러니 안 따집니다. 뭐, 얼마든지 응? 뭐, 운동이든 뭐든 뭐 어디 취미 생활을 즐기든 뭐든 뭐 출장이든 뭐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 인생을 즐기고 살으라고 하고 또 그런 게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은 남편대로 삶이 있고 자기 취미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뭐 사건 사고만 안 생기면은 건강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도 남편의 그런 삶을 존중하고 저도 역시 자유를 만끽하며 삽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면은 먼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역시 제가 이렇게 뭐 밤 10시가 넘어서 이리 뭐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거나 드라이브 좀 하고 온다고 할 때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당연히 그냥 뭐 바람도 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 지인들도 만나서 잠시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산다고 할 때에 너무 집착과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지나친 집착은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저는 성격상도 안 맞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살 때 그렇게 상대방을 뭐 필요 이상으로 구속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야 저도 제 마음껏 많은 분들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뭐 드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살아가면서 1년에 뭐 몇 번 정도 될라나요? 정말 뭔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저는 대차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한 갖고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하지만 결국 어떤 문제든 뭔가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냉정하게 합니다. 남편에게조차.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조금 분위기가 어색하고 좀 그렇다 해도 할 말을 해놓으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그 자리에서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인정을 안 해도 이틀, 3일, 사흘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남편도. 그러면 그 말에 내가 그 남편한테 강하게 했던 그 말들이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닐 때는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이 있어서 조심을 하게 되고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 제가 했던 말들이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옳다고 인정이 될 때는 남편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태클을 걸 수 없는 말이고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면은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런 변화가 생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꼭 해야 될 말, 그게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아유 굳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꼭 이거는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누구하고 싸움을 하든 트러블이 있든 그때는 감정이 격해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이 든다라든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점은 내가 좀 약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느낌 있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수긍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그 딸 제가 인제 양념고기를 한 번씩 먹는데 그 딸들이 인제 걱정이 되니까 엄마가 고기를 드실 때 그 생고기보다 양념고기를 많이 드시면 안 좋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죠. 당 지수도 어 아무래도 양념고기가 당이 있고 그럴 거니까 당 함량이 높고 하니까 그 생고기로 드시면 좋겠다는 말. 고맙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딸한테도. 고맙지만은 그 이제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인제 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편해지고 또 동영상 그런 거 찍을 때도 불편하다. 그래서 어 참고를 하겠지만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니까 더 이상 인제 양념고기를 좀 많이 드시지 말아라든가 내가 양념 돼지갈비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단호하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딸도 오늘 인제 명절을 지내고 인제 또 서울로 갔는데요. 길게 그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앞으로는 그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같이 맛있게 먹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약간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딸도 계속해서 뭐 제가 양념 뭐 돼지갈비든 소갈비든 먹는 걸 보면 또 말을 하겠죠. 엄마, 그 양념 고기는 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서 할 때니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불편하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만은 바로 딸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게 영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고기만 먹어요. 내가 또 양념고기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딸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다면은 제가 그런 데서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아서 먹겠다. 그리고 나는 양념갈비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갈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자식이라도 그렇게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쪽으로 고쳐졌잖아요.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딸들한테 뭐 커피숍에 가든 딸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뭐 자기들이 뭐 그 케이크나 빵을 주문해서 같이 먹을 때 왜 그런 밀가루를 먹느냐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그 밀가루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딸들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걸 굳이 제가 그때마다 뭐 "왜 먹냐?" 뭐 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 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두 번은 걱정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불편함을 주는 거라서 저는 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케이크를 먹든 빵을 먹든 초콜릿을 먹든 과자를 먹든 뭐 쓸데없는 말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살아가면서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도 그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남한테 당하고 살지는 않을 정도로 착하고 선해야 되지, 그냥 물러 빠져 가지고 그냥 남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괜히 착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도 멈칫한다니까요. 어머나, 뭐야, 그냥 순진하고 바본 줄 알았더니 어머나 저런 면도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달리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기에 어렵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너무 막 부당한 경우에 계속 참고만 있지 말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부모한테도 정중하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런 말씀 그런 말씀도 드릴 땐 드려야 되고, 부모도 자식한테 때로는 "이거는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도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신이 좀 그런 점에서 좀 배려가 많이 부족하고 좀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든가, 어떤 점에 대해서 그런 거를 딱 찍어서 말을 해 줘야만 그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해준 말이 옳고 그 도움되는 말이라면은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부로 다음에는 할 수가 없게 되죠. 어떤 행동이든 말이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더 생각도 더 넓어지고, 응? 그러면 그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해 해가 바뀌어도 사람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절대 안 하고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제가 왜 복 많이 받으라 하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안 하느냐 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복을 짓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복을 안 짓고 복 많이 받으라는 거는 그 말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왜? 복을 많이 지으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할 필요도 없는 기고, 복을 많이 지으라 할 때도 당신이 복을 많이 짓고 복 받아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하세요. 왜? 복 받는 거는, 받는다는 거는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복 받는,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복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0% 그게 안 되는 세상 이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뿌린 대로 거두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냥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면은 복이 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복이 꼭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거를 갖다가 복을 지은 거를 까먹는 게 되잖아요. 왜냐면 복을 짓기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복을 바라지 않아야 그 선한 마음이 꽃이 피어서 자연스럽게 복이 와도 올 건데, 내가 니한테 한 개 줬으니까 바로 또 다음에 꼭 나한테 한 개 주라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평생 살 동안 해가 바뀔 때마다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하세요. 그 말밖에 못한다니까요, 저는. 복 많이 지으세요. 그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지,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말하면 뱉어비면 그만이라지만은 그 말이 살아보니까 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어떻게 받을 건데요? 뭘 복을 받는 것도 뭐 지은 복이 뭐 어떻게 뭐 열매를 맺어서 뭐 복이 오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복을 안 짓는데 복을 어떻게 받을 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이거는 복을 그냥 지으면 되는 거지, 복을 받네 안 받네 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나한테 뭐 그런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게 받아서 그것도 뭐 나도 행복하고 또 세상에 또 나눠도 주면은 되는 거지만, 복을 안 지고 복 받으려는 거는 저는 없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악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착하게 산다는 거는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때로는 큰 소리도 칠 때는 치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닙니다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싫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면은 한없이 좋은 거죠. 그러나 착하고 마음 약하고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 역이용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기꾼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 때 지혜로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서로의 삶이 한층 더 멋있게 살게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그게 어떤 관계든지 간에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말도 당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관계든지 간에 아주 그 아름다운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9번 주고 1번 안 주면 삐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쉽게 아니 누구한테 그 뭐 선물을 주든 밥을 사든 그거를 순수하게 그렇게 줘도 누군가는 1번을 대접받아도 아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번 밥을 사고 어쩌다 1번 빼먹으면은 아유 세상에 사람이 변했나? 인제는 나한테 밥을 인제 안 사네 하면서 그 9번 그 식사 대접을 받았던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다 까먹고 1번 어쩌다가 안 준 거에 대해서 삐진다는 말이잖아요. 그 마인드가 얼마나 좀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나눔을 실천할 때도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서운함이 들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나는 하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밥 한 끼 산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10번, 20번 밥을 샀는데도 나는 한 번도 고마울 줄도 모르고 한 번 더 안 샀다고 내가 응? 속상해하고 있구나. 내가 참 생각해보는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자꾸 전혀 인간으로서의 전혀 감사함과 그런 것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한테 계속 퍼주면은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그 공짜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허우적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만 완전히 그냥 평생 살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남한테 된장찌개 한 그릇 못 사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과연 잘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실천을 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되고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선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되 바보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콕 집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는 말을 해야만 그 사람이 이용을 하지 못할까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따스한 마음으로 대하고 좋은 게 좋다고 아이고 조금 뭐 해도 참고 에휴 뭐 나만 뭐 혼자 참으면 되지 뭐. 아이 그것도 참는 것도 그래 좋아요. 한두 번 어쩌다가 또 뭐 참을 수 있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누적되고 참고 참아갖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고 그 어쩔 건데요. 이미 다 엎질러진 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화병을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산다. 그러면은 그 순간은 모면하고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본인이 나중에 그 몸과 마음의 병이 들어갔고 치유될 수도 없는 과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는 할 말도 해야 된다. 그런 순간적인 그런 일시적인 손해라든가 그런 게 두려워서 참기보다는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은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청량감이 드는 밤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밤에 공원에 나왔는데 아주 이 시간이 행복하고 또 이렇게 밤에 가로등불 옆에서 동영상을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는 멋있고 근사하고 멋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